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대형, 정말 초대형 수송기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항공기인데요. 안토노프 AN-225 무리아 수송기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현존하는 모든 비행기 중에서 제플린 이런 거 빼고 모든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간에 다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성능 경쟁을 했죠. 그래서 전투기는 누가 더 빠르냐 이렇게 해서 소련이 우리는 마 3 넘어가, 또 수송기는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했죠. 또 우주선은 누가 먼저 달에 가냐, 또 누가 먼저 우주 왕복선 만드냐, 누가 우주 정거장 먼저 만드냐, 누가 먼저 화성에 가냐, 온갖 거 다 경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수송기가 누가 더 크냐, 이제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 분야인데요. 1965년도에 소련이 AN-22, 안토노프 22, 안테이라는 이 터보프롭 수송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250톤, 그리고 최대 적재 중량이 45톤. 이렇게 해서 45톤 정도는 실어야 전략 수송기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소련이 우리 이 정도 수송기 가지고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오늘 여러 비행기가 등장할 텐데 그 중에서 이 안토노프에서 이 안테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가, 이 안토노프는 우크라이나 소유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안테이 이거 만들면 C-130하고 좀 견줄만한 그런 수송기가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45톤짜리 수송기 만들었어, 메롱 했는데 미국이 웃기지 마,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하고는 3년 후인 1968년도에 이렇게 첫 비행을 시키네요. 바로 그 유명한 C5 갤럭시입니다. 어디 프로펠러 가지고 비비고 있어, 이건 122톤 싣는다고. 그래서 안테이가 45톤 가지고 우리가 짱이야 라고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미국은 122톤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네요. 거기다가 제트 엔진 4개나 딱 달고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소련이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또 소련 질 수 없죠. 또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제트 수송기를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루슬란 안토노프 124 루슬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니들 고작 122톤, 우리는 150톤이다 크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405톤, 그리고 최대 적재 중량은 150톤짜리 이 초대형 이 수송기를 만든 거예요. 이건 지금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수송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나로호,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죠. 그 나로호 1단 추진체를 여기다가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이 와일드캣 대잠 헬기 샀지 않습니까? 그 영국에서 바로 직도입했죠. 그거 여기다가 싣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초대형 화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들을 이 루슬란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몇 대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던 차에 또 이 미국과 소련은 이 1980년대 뭘 경쟁하기 시작했냐? 우주 왕복선 경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 그거 또 돌아오는 거 사진 생중계도 해주고 그래 했죠. 그리고 미국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그거 이제 쏘아 올리는 거 생중계도 하다가 올라가다가 그냥 폭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우주 왕복선 경쟁을 할 때 소련은 부란이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주 왕복선을 만들면 그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제조 공장이 있죠. 그런데 그 우주 왕복선을 하늘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장이 있죠. 그러면 그 우주 왕복선을 발사장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은 보잉 747 비행기 위에다가 콜롬비아호를 얹어가지고 어부바시켜서 발사장까지 날라줘요. 그런데 소련도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루슬란은 그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의 우주 왕복선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불안을 발사장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수송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소련 정부님이 안토노프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동무들 AN-124 만든다고 수고들 많았는데
서기장 동지께서 특별 지시를 하신 게 있어서 수고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안토노프가 덩치 키우는 거 이제 극한까지 키웠으니까 이제 전술 수송기 필요하신 거죠.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만 점점점 하니까 소련 정부가 전술 수송기야 인류신 동무들이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동무들이 나설 것까지 없고 안토노프 1, 2, 4보다 좀 더 큰 수송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안토노프가 아니 동지 지금 안토노프 1, 2, 4도 미 제국주의자 놈들이 기네스다 뭐다 난린데 여기서 덩치를 더 키우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소련 정부가 이거 기밀인데 지금 미제놈들이 재사용 가능한 우주왕복선 만든다고 우리도 그거 개발 중이야. 그거 실은 초대형 수송이 필요하다고. 못 만들면 설계국 문 닫고 시베리아 벌목장 가서 나무나 패던가 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야 혁명화 조치 안 받으려면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안토노프 설계국이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루슬란 안토노프 1, 2, 4 그 루슬란 베이스로 가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막 기체 쭉쭉 느리고 그냥 뭐 엔진 루슬란은 4개인데 한 2개 더 달아서 한 6개 해볼까? 그러면은 저렇게 큰 덩치를 하려면 이 미익 설계 루슬란은 중간에 하나 있는데 이걸 좀 바꿔서 옆으로 좀 쭉 빼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왜? 여기다가 또 이제 우주왕복선 불안 어부바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공기 또 흐름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 불안을 어부바 해도 아무 문제 없도록 이 수직 미익을 양옆으로 빼자. 이렇게 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988년도에 첫 비행을 했네요. 개발 착수 6년 만에 완성했어요. 정말 뭐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빠른 겁니다. 현실이 된 그들이 무리아. 이 무리아가 꿈이란 말이에요. 정말 꿈이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1988년도에 만들었어요. 스펙을 보면 길이는 84m, 폭은 88.8m, 그리고 높이는 18.1m.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입니다. 자체 중량은 285톤, 최대 이륙 중량은 640톤, 최대 탑재량은 250톤. 그러니까 루슬란보다 100톤을 더 실어요. 정말 무지막지하죠. 캐빈 사이즈는 1300 입방미터. 캐빈 짐칸 사이즈가 내부 공간이 길이가 43.3m, 폭은 6.4m, 높이가 4.4m. 지금 이 정도 덩치 되면 250톤이나 싣죠. 덩치도 지금 길이가 43m나 되죠. 하니까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서너 대 이상 실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은 터보팬 엔진 6개. 속도는 시속 850km까지 날아가고요. 항속거리는 MT, 즉 다 비운 상태에서는 15,400km를 날아가고 200톤을 실었을 때는 연비가 확 줄어가지고 4,000km만 날아갑니다. 뭐 어쨌든 뭐 불안 우주 왕복선만 어부바 해가지고 발사장까지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임무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전략 수송 임무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승무원은 6명. 야, 여기 랜딩 기어 보십시오. 도대체 뭐 얼마나 무거운 걸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바퀴가 달려 있네요. 이렇게 해서 실제 사진입니다. 1988년도 첫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딱 아시겠지만 1988년도는 어느 시기입니까? 서울 올림픽 했죠. 그리고 서울 올림픽 잠시 후에 중대한 변곡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AN-225, 이 무리아, 야, 이겁니다. C-130, 우리 공군이 지금 허큘리스 수송기, 애기죠, 애기, 완전히. 그리고 A400M, 지금 뭐,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중대형 수송기인데, 이것도 그냥 작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보잉 747, 최고의 전보 여객기, 이게 지금 요만하고, 그리고 에어버스에서 만든 정말 멋진 최고의 덩치의 비행기 A380 요만하네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자랑했던 C5 갤럭시 또 작네요. 그리고 루슬란 안토노프 1, 2, 4 요만하네요. 여기는 그냥 군계 일학 이만합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덩치인데 그런데 이걸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1989년 6월 17일 날 파리 에어쇼 프랑스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에다가 불안 우주왕복선 딱 얹어가지고 어부바 하고는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된다 스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1호부터 2년 후에 소련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소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당시 우크라이나는 뭐 소련이었으니까 이 안토노프 공장에서 2대를 주문받아가지고 한 대는 이렇게 만들어서 파리 에어쇼도 보내고 했고, 그런데 1991년도 소련이 망하는 그 시점에 나머지 한 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그냥 만든 거 그냥 버려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제기 한 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큰 덩치를 딱 한 대만 만들었다고 하면 이 비행기의 가격은 정말 천문학적인 가격일 겁니다. 대량 양산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 한 대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의 비행기일 것이다 라고 상상은 갑니다. 참고로 러시아 과거 소련에는 미그 그리고 수호이 이런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야크 이런 또 전투기 공격기 만드는 회사 있었죠. 이건 훈련기도 만들고, 그리고 투폴레프 폭격기 만들고, 또 일류신하고 안토노프가 수송기를 만들었는데 안토노프는 더 큰 수송기, 일류신은 좀 작은 수송기,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항공기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당시에 속지주의 원칙, 그래서 이 소련이 망하는 그 시점에 이 영토에 있는 그 회사는 그냥 그 독립하는 나라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군사무기 이런 분야는 너무나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부분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안토노프는 지켰습니다. 이건 안 줘! 해가지고 안토노프는 지키고 나머지 투폴레프, 일루신, 야크, 미그, 수호이 이런 건 전부 다 러시아가 다 가져갔고요. 이래서 이건 지금 안토노프는 우크라이나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안토노프 도입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뭐 하냐?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가, 우크라이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 수송기 가지고 뭐 세계를 무대로 전쟁할 리도 없고 하니까 이걸 또 어딘가에 항공사에 팔 수도 없어요. 한 대밖에 없는데 부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토노프 그 회사가 특수 화물 수송용으로 운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이 걱정이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88, 1588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초대형 화물들 전용 수송기로 안토노프가 짭짤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유엔이 아프리카에 구호물 잡아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수송기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기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무리아는 무기로는 쓰지 않고 있는다. 그러나 최초에는 수송기였으니까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는데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뿐이에요. 왜냐? 이게 이제 덩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활주거리가 최대 3,700m 이상이 필요해요. 최소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700m를 맞출 수 있는 그 길이를 가진 활주로가 인천공항 뿐입니다. 그리고 60m 이상의 폭이 최소한 돼야 되는데 인천공항이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3,200m. 그런데 폭이 또 그 정도 또 안 되고 길이도 짧죠. 또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3,200m에 45m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무리아는 우리나라에 오면 인천공항밖에 올 수 없는데 여기가 몇 년 전에 우리 인천공항에 왔던 실제 사진입니다. 뭐 싣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토노프사가 그들이 만든 이 무리아를 딱 한 대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30년 됐죠. 그래도 부품 계속 갈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화물, 도저히 이 무리아 아니면은 못 나르는 화물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날라주면서 여기에 뭐 고속정도 들어오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비싼 화물료 당연히 받겠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첫 태동은 이 우주 왕복선을 실어 나르는 등 굉장히 큰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전략 수송기였다. 무리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